안녕하세요. 생활인의 시계 김생활입니다. 오늘 영상은 베어사의 후원을 통해 제작이 됐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베어라는 마이크로 브랜드는 저희 채널에서 이미 2차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회사입니다. 2015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설립된 비교적 신생 회사이고 밀리터리 필드 시계를 전문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밀리터리 필드 시계라는 분야는 거짓말을 좀 많이 섞어서 양심 없는 방식으로 마케팅을 하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기 전에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어느 나라 군대에도 보급된 적이 없음에도 무슨 특수부대 시계였다느니 어느 나라 군대가 가장 사랑하는 시계였다느니 하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과장 광고 내지 허위 광고를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5만원대에서 100만원대 사이의 시계를 만드는 회사들 중에서 잠시라도 군용 시계로 보급된 적이 있거나 실전에서 군인들이 사랑한 시계라고 광고할 수 있는 회사는 몇 개 없습니다. 제 생각에 글라이신이나 해밀턴, 포티스, 론진, 에터나, 스쿠알레, 블로바, 마라톤, CWC, 라코, 스토바, 카시오, 세이코, 시티즌, 타이맥스 정도를 빼고 나면은 나머지 회사들은 군대나 전쟁에 대해서 관련된 역사를 광고하는 것은 되게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밀리터리 시계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걸 알고 있어서 출처 없는 저질 무브먼트나 저질 부품들을 구겨넣고 가격을 부풀려 받는 이상한 브랜드들도 많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데서 50불이나 100불 안쪽으로 살 수 있는 제품들과 별 차이도 없는 시계들을 서너 배에서 10배까지 불려서 파는 회사들이 있는데 제가 소송에 걸리기 싫어서 콕 찍어서 어느 회사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입니다만은 너무하다 싶은 회사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시장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베어라는 회사는 정말 저한테 소중한 회사입니다. 제가 베어라는 회사를 아끼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마케팅을 할 때 역사에 대해서 굳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비교적 정직한 마케팅을 한다는 사실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가격대에 걸맞는 좋은 시계를 만들면서 소비자들한테 다양한 선택권을 준다는 점 때문입니다. 2020년 현재 베어는 관부가세도 낼 필요가 없는 100불 초반의 쿼츠 시계에서부터 800불대의 오토매틱 시계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어에서 만들고 있는 가장 저렴한 시계와 가장 비싼 시계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마이크로 브랜드에서 만든 최고의 필드 시계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의 좋은 시계들인데 저희 채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베어 측에서 제공한 20% 할인 쿠폰도 받아왔습니다. 체크아웃 단계에서 SHW20이라는 할인 코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난번 리뷰 때 주문이 폭주하는 바람에 배송이 몇 달씩이나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어서 제가 이번 리뷰 편성 전에는 배송을 기다리는 걸 싫어하는 한국 소비자분들의 성향을 베어 측에다가 잘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재고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문이 있은 다음에 2-3일 안에 제품을 발송할 거라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배송 기간을 감안해서 보통 일주일에서 2주일 안에 시계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S5 시리즈의 경우에 정가 129불에다가 20% 할인 쿠폰을 추가를 했을 때 103.2불까지 가격이 떨어지는데요. 이 정도면은 타이맥스의 새로 나온 필드 시계들 정가들보다 저렴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저렴하다고 막 대충 아무거나 넣어서 허접하게 조립한 시계가 아니라는 데서 깊은 감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시계에 들어간 미오타의 쿼츠 무브먼트는 그리 인상적인 건 아닙니다만은 사파이어 크리스탈 시계유리에다가 100m 방수 성능의 스크루다운 용두와 스크루다운 케이스백이 들어갔습니다. 비슷한 가격의 타이맥스 신제품들이 출처불명의 시끄러운 플라스틱 쿼츠 무브먼트에다가 미네랄 크리스탈과 허접한 방수 성능을 가진 거랑은 좋은 대조를 이룬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용두 잠금이 되는 100m 방수 성능이면은 물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는 전천후 시계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수영이나 서핑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목적의 다이빙에도 아무 문제 없이 착용할 수 있는 시계입니다. 가끔 100m 이상의 방수 성능을 가진 시계를 가지고 있는데 침수된 적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용두 잠금 기능이 없거나 크로노그래프 시계처럼 케이스에 물이 들어갈 만한 구멍이 많은 시계들은 물속에서 실수로 용두를 건드리거나 푸셔가 눌렸을 때 침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어의 시계 같은 경우에는 용두를 잠궈두면은 완전히 케이스 전체가 꽉 닫힌 거랑 다름이 없기 때문에 침수가 되지 않습니다. 10만원대 필드 시계로는 더할 나위가 없는 스펙인 거죠.
A12 시계의 경우에는 이 조그만 회사가 사원을 걸고 굉장히 고집스럽게 만든 시계입니다. 가격은 관부가세 18.8%가 있기 때문에 할인 쿠폰을 적용하고도 거의 100만원에 육박하는 좀 비싼 시계인데, 대신에 확실하게 다른 회사에 존재하지 않는 선택지를 제공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 A12는 이 가격대는 물론이고 현재 판매 중인 시계 전체를 통틀어서 2차 대전 당시에 영국군이 사용하던 필드 시계이자 항공시계였던 WWW의 디자인을 충실히 재현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시계입니다. 이쯤에서 WWW가 뭔지 잠시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시계를 뜻하는 와치, 손목을 뜻하는 리스트, 방수를 뜻하는 워터프루프의 줄임말입니다. 1939년에 영국이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영국은 군용 시계를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규모로 수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원조 WWW는 무려 스위스와 영국의 12개의 시계 회사들이 참여해서 제조를 했습니다. 기본적인 방수 성능과 야광 기능을 갖추고 정확도 높은 무브먼트를 사용할 것을 규정한 영국 정부의 스펙에 따라서 론진이라든지 오메가, IWC, 예거 루클트르, 르마니아,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 사랑하는 에터나 같은 역사적인 브랜드들이 대거 참여를 했었습니다. 제조사의 숫자가 12이어서 더티 더즌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더티 더즌은 전부 같은 스펙에 기반을 두지만은 회사마다 디자인이 살짝 다른 것도 재밌는데요. 베어는 이 중에서 숫자 폰트와 스몰 세컨즈의 디자인은 시마의 모델을 참고를 하고, 시분치면 모양은 그라나의 것을 참고해서 현대적인 기준으로 봐도 세련되고 가독성이 좋으면서도 2차 대전 당시의 시계 느낌에도 충실한 시계를 가져왔습니다. 베어는 스몰 세컨드가 있는 원조의 다이얼 구성에 최대한 가까이 가기 위해서 에타 2895-2라는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사용을 하고, 스위스 메이드 레이블을 붙이기 위해서 공정의 상당 부분을 스위스에서 수행을 했는데, 그러면서 가격이 만만찮게 올라간 게 좀 아쉽습니다. 에타 2895-2 자체는 티소 해밀턴부터 해서 베렌로스나 론진, 심지어 브라이틀린 같은 럭셔리 회사들까지 쓰는 검증된 무브먼트입니다만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없는 신생 마이크로 브랜드가 에타 2824 같은 좀 더 흔한 무브먼트가 아니라 덜 흔한 무브먼트를 수급하려면은 공급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새 에타가 심하게 가격 장난도 치는 편이고, 제가 듣기로는 무브먼트 가격으로 좀 말도 안 될 정도의 높은 비용을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베어가 정말로 만들고 싶었던 시계는 A12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A12를 먼저 살펴보면서 베어라는 신생 회사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좀 더 접근 가능한 가격대에 좋은 가성비를 가진 쿼츠 시계인 S5 모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12의 케이스 지름은 40mm이고 럭 투 럭의 길이는 48mm입니다. 원조 2차 대전 WWW 시계보다는 다소 크지만은 현대 기준으로는 정말 보편적인 필드 시계의 사이즈라고 할 수 있는 시계입니다. 100m의 방수 성능에 두께는 도명의 시계 유리를 포함해서 10.5mm입니다. 시계 유리를 제외하면 9mm의 제법 얇은 두께를 자랑하는 시계입니다. 무게도 시계줄을 포함해서 77g으로 오토매틱 시계치고는 꽤 가벼운 편입니다. 제 17.8cm 둘레의 손목에 이 시계를 찬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손목에 어떻게 보일지 짐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러그의 너비는 20mm로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시계줄과 다 호환이 될 거고요. 처음 구매를 할 때 시계줄을 두 가지를 고를 수가 있는데, 나일론 나토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서 사도 별로 비싸지 않으니까 홀윈사의 가죽줄이나 실리콘 스트랩을 고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이 시계의 방수 성능을 제대로 활용하시려면 실리콘 줄은 필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죽 줄은 20mm에서 18mm로 테이퍼 다운이 되어 있고, 실리콘 스트랩은 20mm에서 17mm로 테이퍼 다운이 되어 있습니다. 무브먼트로는 이 시계의 가격 상승의 원흉인 엘라보레 등급의 에타 2895-2 오토매틱 무브먼트가 들어갑니다. 좀 더 보편적인 에타 2892-2에서 초침의 위치를 6시 방향의 스몰 세컨드로 옮긴 무브먼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가지 다른 자세에서 평균 1호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5초, 최대 1호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0초 안에 들어오도록 조정을 합니다.
수동감기와 해킹 기능이 있고 1시간에 28,800회 진동하는 고진동 무브먼트이지만은 스몰 세컨드를 채택하고 있는 덕분에 파워 리저브는 50시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어사는 엘라브레 등급의 무브먼트를 썼지만은 블루 스크루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장식을 한 무브먼트를 장착을 해 두었습니다. 316의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케이스는 어디서 베껴오거나 그대로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베어에서 여러 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직접 디자인을 하고 제작을 한 겁니다. 2차 대전 당시의 필드 시계의 디자인을 존중하되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손목을 감싸주는 듯한 유선형으로 살짝 변주를 가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덕분에 부담스럽지 않은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합니다. 케이스의 피니시는 주로 브러쉬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유리를 감싸는 베젤부에는 원형의 브러쉬가 되어 있고요. 러그의 정면과 케이스의 측면에는 직선의 브러쉬가 들어가 있습니다. 베젤과 케이스가 만나는 지점이랑 러그의 모서리 부분에는 선명한 폴리시 라인을 넣어서 좀 더 정교하게 마감된 케이스의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서핑이나 수영, 낚시, 레크레이션 다이빙 같은 데 활용할 수 있는 전천후 시계를 지향하는 만큼 시계를 차고 격렬한 활동을 해도 용두가 손등에 부딪히지 않도록 3시 방향의 용두를 납작하게 만드는 세심한 배려를 했습니다. 하지만 용두의 지름이 크기 때문에 잡기가 힘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두의 높이는 3mm이고 지름은 7mm입니다. 시계의 유리로는 더블돔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채택이 됐습니다. 내부에는 색깔이 없는 무반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면에서는 상당히 선명하게 보이는데 아무래도 돔형 유리라서 무반사 처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어른거리는 구간이 각도에 따라서 생기긴 합니다. 다이얼의 바탕은 미묘하게 사틴 처리가 된 진한 검은색입니다. 비슷한 2차 대전 컨셉의 시계들이 약간 빛이 바랜 듯한 빈티지 느낌을 연출을 하려고 무광의 진회색 다이얼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베어사는 그와 대조적으로 아주 진한 검은색을 골랐습니다. 챕터링과 숫자 인덱스는 완벽한 흰색으로 프린트를 했습니다. 철도 모양의 챕터링에는 5분 단위마다 옛날에 라듐 야광점들을 따라하는 마커들을 넣어놨는데 숫자 인덱스는 야광 도료를 7겹으로 발라서 약간 솟아오른 듯한 느낌인데 폰트는 12개의 원조 WWW 회사들 중에서 가장 시원시원한 사이즈의 숫자 인덱스를 보여주는 시마의 모델을 많이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덕분에 가독성이 엄청나게 좋은 시계가 탄생을 했네요. 다이얼의 중앙에는 흰색의 알루미늄 소재 시분침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분침의 모양은 그라나의 모델을 많이 참고해서 단정하고 정돈된 느낌을 주는 시분침을 채택을 했습니다. 6시 방향에는 스몰 세컨드가 있는데 원작과 다소 다르게 내부에 동심원을 촘촘하게 새겨놨습니다. 스몰 세컨드 아래에 있는 오토매틱이라는 문구나 그 아래에 있는 스위스 메이드 같은 문구는 원작에는 없던 것들입니다. 12시 방향에는 베어의 사명을 프린트를 했습니다. 12시 방향의 야광점의 형태가 원작이랑 다소 다르고 원작에는 영국 정부의 재산임을 표시하는 화살표 모양이 회사 이름 바로 밑에 12시 방향에 프린트가 되어 있었는데 베어의 모델은 그게 없다는 것 정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정말로 원조 WWW를 충실하게 재현한 다이얼입니다. 다이얼의 퀄리티는 매크러샷으로 확대해 봤을 때 독일 시계들만큼 정교하지는 않지만은 동가격대의 스위스 브랜드들이나 일본 시계들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케이스를 뒤집어 보시면은 스크루다운 케이스백의 가장자리에는 주요 스펙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고 디스플레이 창의 유리는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채택을 하고 내부에 무반사 처리를 했습니다. 안으로 보이는 에타 289-2 무브먼트는 엘라브레 등급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블루 스크루를 이용해서 멋지게 장식을 했습니다. 용두는 최적의 그립감을 제공을 합니다. 나사도 부드럽게 풀리고 수동감기는 에타 무브먼트답게 부드러우면서도 꽤 적절한 무게감이 있습니다. 날짜창이 없는 시계이지만은 무브먼트 자체는 날짜 기능이 있어서 용두를 반쯤 뽑으면은 고스트 포지션이 있습니다. 아무 기능이 없는 위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용두를 완전히 뽑았을 때는 초침이 멈추고 시간 조정을 할 수 있는데요. 시간을 다 조정하고 용두를 집어넣는 과정도 부드럽게 잘 됩니다. 야광으로는 슈퍼루미노바 BGW9 도료를 숫자 인덱스와 시분침의 7겹으로 발랐다고 합니다. 숫자
인덱스의 야광의 지속력은 그렇게 신통하진 않습니다. 초반에 잠깐 밝았다가 조금은 빨리 사그라드는 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10인침은 꽤 오래 지속이 되고요. 스위스 메이드 필드 시계치고는 괜찮은 야광입니다만은 역시 스위스 메이드라 그런가 야광이 아주 시원시원하다는 느낌은 아닙니다. 시계줄은 예전의 베어 시계들에 비해서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시계줄 두 개를 고르실 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홀빈의 가죽줄과 실리콘 줄을 선택을 하셔서 베어가 만든 좋은 시계줄을 경험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홀빈 가죽줄의 경우 제가 이전 버전도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전 버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별로 가공되어 있지 않은 흐물흐물한 통가죽을 레이저로 잘라다가 구멍 뚫고 버클만 단 수준이어서 사용하기가 그리 편하진 않았습니다. 가죽 자체의 퀄리티는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움이 있는 시계줄이었는데요. 이번에도 통가죽을 그대로 잘 나온 듯한 거칠고 투박한 느낌은 그대로이지만은 가죽줄을 좀 더 빳빳하게 가공을 해서 사용감을 훨씬 높이고 버클이나 고정장치의 퀄리티도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개선을 한 모습입니다. 가죽의 품질 자체는 원래도 좋았는데 이번에도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멋있게 색깔이 변하니까 가죽의 퀄리티에 대해서는 기대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시계의 방수 성능을 제대로 경험해보고 수영이나 서핑, 다이빙 같은 물과 관련된 활동에 사용해보시려면 실리콘 줄이 좋습니다. 사용해본 실리콘 줄 중에서도 제일 부드러운 편에 속하는 실리콘 줄이라고 할 수 있는 줄입니다. 불필요하게 두껍거나 그렇지가 않아서 피부에 닿는 촉감도 좋고 시원하고 사용하기도 편리합니다. 다만 이게 검은색 실리콘이라 그런지 먼지가 다소 달라붙고 눈에 띄는 경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나일론 소재의 싱글 패스 줄이나 투피스 줄을 원하신다면 그걸 고르실 수도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의 느낌에 충실하고자 하신다면 싱글 패스 스타일의 나일론 줄이 제일 원조에 가깝기는 할 겁니다. 베어의 나토 줄은 착용감보다는 내구성에 많이 신경을 쓴 느낌이라서 굉장히 빳빳합니다. 저는 나토 줄은 시중에서 저렴하게 구할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죽과 실리콘 줄을 먼저 선택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총평입니다. A12는 제가 이제까지 본 마이크로 브랜드들의 시계들 중에서 가장 야심찬 밀리터리 필드 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어 회사에서 나름대로 사운을 걸고 열심히 잘 만든 고급스러운 시계라는 걸 엿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격 경쟁력에서는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리테일가를 기준으로 비교하면은 에타 2895 무브먼트를 쓰는 시계치고는 저렴한 편이지만은 그레이 마켓에 나와 있는 헐값에 풀린 시계들까지 포함하면은 그렇게까지 저렴한 것도 아닙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거의 유일한 영국군의 WWW 디자인 시계라는 점을 여러분이 얼마나 높이 평가하시느냐에 따라서 가격 경쟁력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독일의 플리거 시계나 마린 시계를 포함해서 2차 대전 당시에 사용되던 밀리터리 스타일의 시계를 모으시는 분들께는 빠져있는 퍼즐 조각 하나를 채워주는 가치 있는 시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몰 세컨드까지 충실하게 재현하지 않아도 좋으니 WWW 디자인을 바탕으로 한 조금 저렴한 필드 시계를 찾는 분들을 위한 옵션도 있습니다. 초침이 가운데에 배치된 A5 시리즈의 미오타 901호 오토매틱 무브먼트가 들어간 모델이 관부가스를 포함해서 50만원 전후의 가격에 나와 있고요. 지금 옆에 있는 제가 몇 달 전에 리뷰하기도 했던 론다의 쿼츠 무브먼트가 들어간 모델을 10만원대 후반에 관부가세 없이 구매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0% 할인 쿠폰도 사용하시는 거 잊지 않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은 베어사에서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시계인 S5 시리즈의 시계 두 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베어사는 제가 전에 리뷰했었던 헤리티지 시계처럼 스위스의 론다 쿼츠 무브먼트를 채택해서 미국에서 조립한 100불대 후반의 C5 시리즈를 주력으로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스위스의 론다 무브먼트를 미오타의 무브먼트로 교체를 하고 미국에서 조립을 하기보다 아시아에서 완성품까지 만드는 방식으로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춘 100불대 초반의 S5 시계 라인업을 내놓았습니다. 여러가지 다이얼 디자인을 제공하는 C5 시리즈와는 달리 S5의 경우에는 현재 두 개의 다이얼 옵션이
장점이 있습니다. 2차 대전 때의 미군 시계인 A11의 다이얼에 베트남 전쟁 때의 미군 시계의 챕터링을 참조한 것 같은 검은색 다이얼이 있고요. 노모스의 클럽 시리즈를 약간 변주한 것 같은 흰색 다이얼 버전의 시계가 있습니다. 다른 브랜드처럼 저렴한 시계라고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내던져 놓은 시계가 아니라는 게 아주 마음에 듭니다. 케이스의 소재와 디자인 그리고 피니시는 앞서 살펴본 90만원대의 A12랑 똑같습니다. 케이스의 지름이 40mm인 거나 러그 트럭의 길이가 48mm인 거나 러그 폭이 20mm인 거나 같은 거는 사이즈까지 거의 똑같은데, 다만 도명의 시계 의리를 채택한 A12와 달리 평면의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두께는 9.1mm로 오히려 더 얇아졌습니다. 케이스의 피니시는 가격대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사파이어 크리스탈도 내부에 무반사 처리가 되어 있어서 깨끗하고 선명한 느낌을 줍니다. 다만 용두의 형태가 A12와는 많이 다른데 높이가 조금 더 높고 지름은 작습니다. 3.5mm 높이의 6mm 지름의 용두입니다. 엣지 부분에 요철 처리를 엄청 열심히 해놔서 용두의 그립감은 좋은 편입니다. A12랑 달리 굳이 비교를 하자면 손등에 부딪히는 느낌은 격렬한 운동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다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m의 방수 성능을 제대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 시계도 스크루다운 크라운과 스크루다운 케이스백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제 17.8 사이즈의 손목에 착용한 모습을 보시고 두 시계가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짐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이얼의 해상도나 시분침의 형태 같은 것도 가격대를 감안하면 수준이 아주 높은 편입니다. 다이얼도 A12와 마찬가지로 약하게 사틴 처리가 되어 있고요. 물론 인덱스나 프린트들을 매크로 렌즈로 확대를 해보면 A12보다는 해상도가 흐리고 다소 번진 듯한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이지만 육안으로는 거의 차이가 안 나는 수준입니다. 다이얼의 잡스러운 문구 같은 걸 다 생략하고 회사 이름과 100m 방수와 관련된 문구만 남겨둔 것도 멋집니다. 검은 다이얼 시계에서 딱 하나 아쉬운 걸 뽑자면은 베트남전 미군 시계 디자인을 추구할 거면 그쪽으로 가고 2차 대전의 A11 스타일을 추구하려면 그쪽으로 갔으면 하는데 두 시계를 섞어서 역사적인 충실성을 다소 잃은 게 아쉽습니다. 물론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그 자체로는 예쁘게 잘 나온 시계입니다. 이 시계의 무브먼트로는 미오타의 2035 쿼츠 무브먼트가 들어갔습니다. 배터리의 기대 수명은 3년이고 한 달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0초 정도입니다. 뭐 엄청난 무브먼트인 건 아니고 기본 중에 기본에 해당하는 쿼츠 무브먼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어의 다른 시계에 비해서 용두에 윤활 처리를 아주 열심히 하지는 않은 건지 제가 이제까지 리뷰한 베어의 다른 시계들은 용두 나사를 풀 때 아주 버터를 바르는 듯이 부드러운 느낌이었습니다만은 이 시계는 아주 살짝 뻑뻑한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대 평균보다는 여전히 월등히 좋은 용두 나사입니다. 날짜 포지션이 따로 없기 때문에 용두를 뽑으면은 초침이 멈추고 시간 조정 기능으로 넘어갑니다. 시간을 다 맞추면은 용두를 다시 집어 넣으셔야 방수 성능 100m가 보장이 되고요. 야광도 검은 다이얼 시계의 경우 슈퍼루미노바 올드 라즘 도료와 C1 도료를 5겹으로 발랐고 흰색 다이얼의 경우 C1 도료를 5겹으로 발랐다고 하는데 그렇게 밝은 도료를 쓴 건 아닙니다만은 의외로 기대보다 지속력이 괜찮습니다. 가격대에 비하면 썩 괜찮은 야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격대가 가격대이니만큼 홀윈 가죽줄이나 실리콘 줄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없고 특별히 자랑할 거 없는 빳빳하고 튼튼한 나토줄 2개를 고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냥 기본 나토줄을 써도 되지만은 시계 가격이 할인 코드를 적용했을 때 103.2불이니까 관부가세가 면제되는 200불에 이르기까지 꽤 여유가 있습니다. 200불이 안 넘는 선에서 시계줄을 추가로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검은색 다이얼 시계의 경우 홀윈 가죽줄에 연결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가격대보다 훨씬 비싸 보이는 진지한 밀리터리 필드 시계의 모습을 연출해 보일 수 있습니다. 흰색 다이얼은 노모스 시계랑도 비슷하고 그래서 약간 바우하우스풍의 세련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베어사의 시계줄보다 미니멀리즘풍의 드레스 시계에서 많이 쓰는 무늬 없는 단정한 가죽줄 같은 걸 따로 구매하셔서 매칭을 하는 걸 추천드려 봅니다. 필드 시계로 찰 때는 나토줄에다가 연결해서 차시고
셔츠 같은 걸 갖춰 입으실 때 드레스 시계 비슷하게 연출을 하려면은 이런 가죽줄에 연결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평입니다. 이 시계는 10만원 전후 가격대에서 최고의 필드 시계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격에 S5 시리즈와 비슷한 패키지와 퀄리티를 제공하는 회사는 마이크로 브랜드와 메이저 브랜드를 통틀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수 성능도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아무 때나 막 찰만한 튼튼한 쿼츠 시계를 찾는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계보다 조금은 다양한 다이얼 옵션에 관심이 있으시고 미오타 무브먼트보다는 스위스의 론다 무브먼트를 사용한 비슷한 쿼츠 시계를 찾으신다면 C5 시리즈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 할인 쿠폰이 있으니까 C5 시리즈도 또 관부가세가 면제되는 200불 안쪽에서 주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베어사에서 가장 비싼 A12 시계랑 S5 시계, 가장 저렴한 시계를 리뷰를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오늘 리뷰가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생활인의 시계에서 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